네, 현재 시간 2시 3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이 시장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오늘도 이분과 함께 알아볼게요. 이정민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수가 사실 찰 시련이 나오고 좀 꺾일 만한 구간이었는데 지금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군단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할 종목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만나보시죠. LIG 넥스원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방산주 쪽에서 찰실현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LIG 넥스원은 실적이 공개된 그 즉시 주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도 8%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예상했던 부진한 실적이긴 했거든요. 네. 투자자분들을 더 실망시켰던 스코어였는지 현 구간에서의 투자 의견 보겠습니다. 이슈와 성장성에 대해서 노를 받았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주가 수급은 예스를 주셨는데 그러면 네. 제가 리포트를 훑어보니까 이번 4분기 실적은 안 좋을 거다. 네. 그런데 2026년부터 계단식 상승을 보여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어요. 네. 그것보다도 못 미친 실적이었던 거예요? 계단식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죠. 네. 그를 증빙하는 게 바로 저는 그 수주 잔고 물량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수주 잔고 물량은 꾸준하게 잘 증가를 했으나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다는 게 문제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이제 실적을 봤을 때는 매출은 1조 4,072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2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42%나 이제 감소한 수치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어닝 쇼크로 시장은 좀 현재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5개 분기 중에서 최소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그럼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좀 낮게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수주잔고 내에서 개발과 관련된 부분, 특히나 이제 그 자체 개발비 투입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을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현재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서 여전히 이제 흑자 전환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발목을 잡았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난해 말쯤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엘셈과 관련되어서 정부에서 발주가 나왔었죠. 이게 규모가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네, 엘셈 양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 비중이 약 한 86%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LIG 넥스원이 가져갈 수 있는 영업이익은 얼마 되지 않겠구나라고 시장에서 박하게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 구간에서 지금 이슈와 성장성의 노후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여기서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총평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주가가 예수였는데요. 매수 가능하다. 사실 이슈와 성장성 노후를 받고서는 매수가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네, 대중심리와 반대로 매매하자라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에 다시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그렇긴 반영을 해요. 했다라고 제가 좀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정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일정도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2월 8일에 그 월드 디펜스 쇼 2026이 열립니다. 이게 중동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 중에서는 가장 큰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사우디 리야드에서 이번에 개최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동사도 관련되어서 세일즈를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기대감을 안는 호재성 뉴스가 저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일단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미 함대가 지금 현재 인도양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도 긴장감이 더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지금 현재 낮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란 정부 측에서 이제 그 긴급 뉴스가 좀 나왔죠. 그 중에 하나가 핵을 포기하느니 미국과 전쟁을 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과거를 우리가 학습해 봤을 때 항상 약속 대련이었죠. 미국과 이란은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말에 자극적인 뉴스가 나왔다는 부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최근에 오르는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서 호재성 뉴스가 나와서 턴어라운드 할 때 매도하는 트레이딩 전략이 가장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된다라고 시청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남들과 대중과 다르게 보자 하면서 매수 의견 주셨잖아요. 혹시 네. 매수 타점도 잡아볼 수 있나요? 네, 매수 타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너무 편안한 금액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7만 2천 원이 지금 121선 부근이죠. 그래서 47만 2천 원부터 45만 원, 그러니까 61선 사이에서 가급적이면 투매성 물량을 받아서 홀딩하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 내기 좋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밴드 안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LIG 넥스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시죠. 오늘 시장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것 바로 ABL 바이오입니다. 이 알테오젠의 그 상처가 이제 막 암으로 갈라쳤는데 갑자기 ABL 바이오도 악재가 나왔어요. 사노피의 우선순위 조정 소식인데 이게 뭐 그랩바디 B가 해당되냐, BBB가 해당되냐 마냐에 따라서 말도 많습니다. 네. 이정민 이사는 이 이슈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예술로 확인하시죠. 성장성과 수급만 노고요. 이슈와 주가 예스를 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방송에서 ABL을 다뤄봤을 그렇죠. 거예요. 이정민 이사가 살펴봤을 때 사측의 입장까지 다 봤을 때 네. 이번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제 핵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략적으로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했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고가권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불안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팩트 위주로 그리고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오늘 또 전화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린다면은 일단 사노피가 지금 파이프라인 전체를 전략을 조정하고 리소스와 속도를 재분배하겠다라고 일단 박힌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 지금 후순위로 밀렸다는 부분은 분명 팩트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임상이 밀리고 마일스톤이 늦게 들어온다고 지금 현재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식으로 투매성 물량들이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오늘 이렇게 ABL 바이오가 마이너스 18%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로지 다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슈가 더 자극적으로 다가온 이유는 딱 한 가지가 있죠. 알테오젠이 먼저 한번 관련된 비슷한 이슈로 두들겨 맞았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이제 로열티 퍼센테이지 이슈가 생겼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바이오주에서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일단 세론을 하고 관망을 하자. 특히나 요즘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 꼭 바이오에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아도 어느 다른 섹터에 돈을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해놔도 다 수익이 나는 그런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악재성 뉴스에서는 강하게 현재 세론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바이오 섹터에 대한 불신 이야기가 다시 한번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특히나 텔레그램 안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좀 투매성 물량이 나왔고 보통 이렇게 금요일 날 쏟아져 나오면요. 월요일 날 반대 매매 회피성 물량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제약바이오가 믿음이 없다라고 해서 그나마 믿을 만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많은 분들이 매수하셨는데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물론 잡음이라고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왔고 ABL 바이오도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시총 상위도 못 믿는 거 아니야? 라는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 구간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지금 총평 보겠습니다. 매수 여기도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주장하는 바가 있죠. 네, 선비처럼 얌전한 척해서는요. 네. 불장에선 돈 못 법니다. 같이 칼춤을 출 거면요. 그거 좀 해야 됩니다. 칼춤이요? 네. 그리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바이오텍 이제 근무하시는 타사입니다. 네, 에이벨 바이오는 아니고요. 네, 타사분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어차피 관련돼서 전공자이기 때문에요. 네,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원을 이렇게 좀 편하게 좀 말씀드린다면요. 일단 오늘 동사가 콩콜도 기관들 대상으로 좀 진행을 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도 같이 좀 참고를 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거는 트레이서라는 장비입니다. 이 펫트레이서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 도입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도입이 늦어지면서 이 우선순위가 밀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뇌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그 평가를 할 때 CSF라는 간접 지표 이용해서 간접 지표라서 그 정확하게 뇌 내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한계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펫트레이서를 이용하면은 굉장히 이제 편하게 뇌 내부를 볼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나 뇌 안에서 해당 타겟이 얼마나 발현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총 임상 시간과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키는 역할을 이 장비가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비 도입이 늦어지고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 보니 임상 스케줄이 뒤로 밀렸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 펫트레이서가 필요한 이유는요. 환자를 그러니까 적합한 환자를 셀렉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업계 관계자분들은 현재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순위가 밀릴 수는 있어도 총 스케줄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라고 현재 업계분들은 좀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펫트레이서가 이게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이거를 먼저 이용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머크입니다. 머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할 때 첫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ABL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파킨슨병 기전을 지금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피캣 전략으로 현재 선두업체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BL 바이오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좀 무섭긴 하지만 이 종목도 가격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당연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투매성 물량을 계속 받아보자라고 시청자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앞에서 이제 다뤘던 종목과 똑같죠. 오늘같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면요. 다음날 이제 신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반대 매매성 회피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매수 추천 가격은 18만 5천 원부터 17만 5천 원 사이에서 투매성 물량을 받아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왕 기대하는 바 저는 61선을 순간적으로 좀 깨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드 설정을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해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이 조금 무섭긴 한데요. 그래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네, 사마알루미늄이 오늘 눈에 띄었는데요. 과연 예솔로 의견 보시죠. 여기서는 수급만 노고요. 3개 종목의 예스가 나왔습니다. 보니까요. 지금 구리 가격이 너무 올라서 구리의 대체제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구리의 그 4분의 1 가격인 알루미늄으로 쏠리고 있다 이러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여러 가지 원자재들이 현재 소티지 또는 이제 과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루미늄도 지금 구리의 대체제로서 산업계 현장에서 굉장히 소비가 빨리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그 2025년도 6월이었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알루미늄에 대해서 50%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알루미늄 가격이 한번 빵 이렇게 크게 좀 튀었었고요. 그 이후로 사상 처음으로 파운드당 1달러를 현재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알루미늄과 관련된 종목들도 현재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의 59%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 정부에서 알루미늄 생산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를 내세우면서 현재 그 연에 4,500톤으로 생산량을 현재 제한하고 있다 보니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현재 이제 수요가 워낙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시청자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그 배터리 ESS향 알박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배터리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시장 안에서는 소디움 배터리가 현재 가장 큰 이슈죠. 근데 소디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모두에 쓰이는 게 바로 알박 소재의 그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현재 소티지가 일어나고 있는 게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 안에서 사마 알루미늄만의 가치가 있는지 총평 들어보면서 성장성까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이정민 이사의 생각은요, 매수 의견 주셨고요. 사마 알루미늄, 남선 알루미늄, 알루미늄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개 있긴 한데 그쵸. 그중에서 가장 시총이 큰 종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네. 시총도 가장 크고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인식이 예를 들어서 조일 알루미늄이나 또는 남선 알루미늄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언급한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요 매출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건축이나 압출 제품 등 전통 수요 기반으로 매출이 발생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극박 등 전기차 또는 2차 전지 매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부가 수요 영역에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 보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을 하실 게 앞에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굉장히 긴데 그나마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윗꼬리가 달려 있어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 가지고는 여전히 이제 그 양봉을 유지하고 있죠. 그만큼 시장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얼마나 매출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가 갈리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마 알루미늄이 가장 믿음직스럽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중장기 투자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2026년이 알루미늄 골든 사이클이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이제 당연히 시각도 있는데요. 동사 주식 좀 길게 보면요. 몇 년간 우하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장기 평선을 오랜만에 돌파를 하면서 추세 전환을 위해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내 평단이 남들보다는 낮아야지 오래 끌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뜨거울 때 말고요. 시장에서 아무런 뉴스도 없을 때 3만 원 이하에서 한번 좀 매수를 해서 길게 끌고 가신다면 좋은 수익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매수 지원 가격은 3만 원 이하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 알미늄 3만 원 이하에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대들보 역할이죠.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의견 보시죠. 예솔로 올예스가 아니네요. 수급만 노네요. 왜 수급은 노예요? 안 그래도 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간 삼성전자도 좀 매도하고 코스피 현물에서 매도하는 포지션이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계 창구에서 굉장히 세론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외국계 창구 세론 해봤자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 강력한 매수세 못 따라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는 오히려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셀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토리죠.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탄탄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완판 이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가에 저는 다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현재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에 공급자 강세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호재성 뉴스가 얼마나 나온지에 따라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춤을 추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럼 우리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 리스크 요인이 발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악재성 뉴스는 자체 생산보다는 미국의 영향을 훨씬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무언가 악재성 뉴스가 생긴다라면은 그때 한번 좀 주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큰 틀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의 투자 방향의 변화가 없다라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이 꾸준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 성장성도 예스를 받았지만 수급 부분에서는 조금은 걸리는 노가 나왔습니다. 현재 어떻게 대응할까요? 저는 SK하이닉스 신규 매수 접근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물론 이 종목을 지금 매도하라는 분들은 제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쵸. 근데 네. 지금 당장 사라는 의견도 안 나와요. 네, 그렇죠. 지금 당장 사기에는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좀 오히려 제가 요즘에 그 고객들한테 이제 문의를 받았을 때 자극적으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SK 하이닉스 평단가가 10만 원 이하입니다. 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매도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땐 개인 투자자분들의 포머성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지금 달려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결국에 개인의 필승 전략은 저는 분할 매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올해 그럼 상반기 특히나 2분기를 바라본다라면은 저라면은 오히려 75만 원에서 65만 원 사이에 뭔가 대외적인 이슈가 생겨서 동사의 주식이 하락한다라면은 대외적인 이슈로 하락한다라면요 그때가 가장 좋은 매수 평단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포머성으로 인해서 세론이 나올 때 오히려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1월 28일 날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주식시장의 대기 자금이 103조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조금 더 차분하게 남들보다는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시청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SK하이닉스도 이렇게 차분히 한번 매수 포인트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올 매수가 나왔는데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